저 사람이 저기로 가니까 나도 저기로 갈래. 모두가 똑같이 멍한 눈으로 회사에 다니니까 나도 그렇게 할래.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슈테판 클라인의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지금 어딘가에 몸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100% 둘 중 하나이실 겁니다. 만족 혹은 불만족. 이렇게 말이죠.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길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길인 걸 사실 알고 있지만 선뜻 다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시겠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예기치 못한 우연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왜 거부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연을 거부하는 우리 뇌는 모든 상황에 이유를 만들어 붙이면서 나름의 질서를 부여해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다못해 우리는 로또를 살 때조차도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6자리 번호를 스스로 막 고르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로또를 사는 그 순간조차 우리 뇌는 여전히 우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번호를 고르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상황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뇌는 어떤 상황의 실마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때, 그러니까 뭐가 막 다 불확실한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놓이면 이제 정신적 반란을 일으킨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뇌는 끊임없이 규칙과 설명을 찾으려고 하고요. 우리의 뇌가 이렇게도 안정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는 단순히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 반응으로까지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즉,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하면 일단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맥이 빨라지며 숨은 가빠오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까지 분비시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예시가 하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이 폭격당할 때 런던 근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위궤양에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폭격이 심한 런던 도심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폭격에 대비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매일 방공호로 피신하는 게 일상이었고, 근교 도시 사람들은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번 날아오는 폭격에 더욱 마음을 졸여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안전한 상황을 선호하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회사 내에서 굳어진 위계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앞날을 알 수 없는 다른 선택지들보다 차라리 낫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이건 추측이나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저와 여러분의 혈액 속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한 실험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야생 비비 원숭이를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서열이 고정되어 있을수록 서열이 낮은 원숭이라 할지라도 혈관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서열이 아주 높은 원숭인데도 스트레스 수치가 증가한 거예요. 이 실험이 주는 포인트가 있죠. 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일상에서 끊임없이 게으른 타협을 합니다. 저자는 안전함에 취한 사람들이 보이는 게으른 타협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연인과 마지못해 계속 만나고, 수십 년째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도 정작 새로운 직장을 구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안전함에 취한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더 큰 피해는 오히려 이 두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 게으른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고 면역 체계는 약해지고 뇌가 손상되며 심혈관계 질환이 촉진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선진국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바로 그 질환들이죠.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뇌는 자신이 짜놓은 안전한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울타리가 언제 또 함락될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주의입니다.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피해 도망친 자기만의 안전함 속에 앉은 채로 완벽주의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복잡한 상황에서 그 어떤 실수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거, 이건 절대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당연히 그만큼 속도도 떨어지고 가져올 결과나 오류들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점검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완벽함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낭비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들이 얻으려는 안정성에 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큰 일종의 과소비라는 거죠. 경제학자 헤르베르트 기어슈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 번도 비행기를 놓쳐본 적 없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공항 대합실에서 허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저자 또한 완벽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의 이름이 바로 감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도 폭격을 맞으면 끝나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지독한 안전지대를 걷어차고 불확실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스스로 바라는 현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일단 통과하는 수밖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완벽한 안전이라는 건 없어요. 사고는 오히려 경험도 없으면서 자기 레벨을 제대로 모르고 방심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1980년대에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신기술 덕분에 당연히 차가 미끄러지는 케이스는 줄었는데요. 그런데 사고율은 낮아지지 않았어요. 운전자들이 안일해진 탓에 주의 집중을 덜하고 그 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운전을 한 결과 결국 사고를 낸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스크 보상 효과라 부르는데요. 우리 뇌는 안심하는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졌고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실수를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불안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감사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마치 무대 공포증이 많은 배우들에게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처럼 잠재적 불안은 의식을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시켜서 오히려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반면에 틀에 박힌 일이 진행되고 계속 반복되면 실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진짜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변수에서 오는 두려움은 오히려 여러분의 능력치를 끌어올려 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능력치의 한계가 80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두려움으로 인해 여러분은 120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안감을 즐겨야 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약간 불안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면 자연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어쩌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수를 저지르고자 하는 용기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저자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이 복잡할수록 판단은 단순하게 해보세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복잡한 판단 기준을 주고 심근경색 환자들의 경중을 나누게 했는데 대다수의 의사들이 정확하지 않은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복잡한 체크리스트 대신에 예, 아니오로 단순화시켜 3가지만 체크하도록 만들었더니 오히려 환자 분류가 정확해졌다고 해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상황도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통해 결정을 내리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예, 아니오를 기준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 보십시오.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지극히 단순한 저만의 절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하길 원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예, 아니오에 제 스스로 대답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들은 언제나 결과도 좋았습니다. 물론 그걸 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누가 하라고 시켰거나 돈 때문에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자 역시 저의 이런 생각과 결을 같이 하는데요. 복합적인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무시해 보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라고 합니다. 단순한 사고가 오히려 승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잘 알지만 원하는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온 부작용이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로 가니까 나도 저기로 갈래.
모두가 똑같이 멍한 눈으로 회사에 다니니까 나도 그렇게 할래. 이에 대해 저자는 나도 그렇게 할래 식의 사고를 버리고 자기 삶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기도 전에 이런 과정들을 전부 생략해 버리죠. 그리고 다시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남들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사람보다는 좀비에 더 가깝습니다. 그냥 멍한 눈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멍하게 따라 걷는 건 좀비 같잖아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너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딱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걸음으로 겸손하게 가보세요. 저자도 뇌가 갑자기 놀라지 않게 목표로 가는 단계를 세분화해서 걸어가라고 조언합니다. 독일의 초대 수상이었던 콘라드 아데나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더 영리해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그동안 여러분의 머리를 빼곡하게 채운 안전함에 대한 집착,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모든 차선책들을 비우십시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 과거의 경험, 원래 있던 지식,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을 조합해서 내리는 판단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뇌가 익숙한 대답만 계속하게 놔두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다빈치, 뉴턴, 아인슈타인도 익숙함을 벗어던지고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 탁월한 업적을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들은 익숙한 답변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요. 고정관념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불확실함이 주는 기회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불확실함이라는 게 무조건 막 힘든 것도 절대 아닙니다. 마크 트웨이는 길에서 주운 1달러가 일에서 번 1달러보다 반갑다고 말했었죠. 뜻밖의 일은 뇌가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보다 정확히는 유쾌한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 즉 뇌는 어떤 소망이 이루어질지 말지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지금 그 세계에 가두지 마세요. 지금 기분 좋은 상태를 즐기며 나아가십시오. 저자는 목표를 향해 자신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며 나아가는 불확실한 삶은 여러분에게 즐거운 설렘을 선사해 줄 거라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극복하고 만들어내는 생동감 있는 삶이 바로 인간이 겪어야 할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꼭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올가매던 안전지대에서 이제는 나오십시오. 나와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목표를 신중하고 날카롭게 가다듬는 겁니다. 그 목표가 날카로울수록, 그러니까 구체적일수록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우연히 주는 가장 큰 선물을 만끽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시도, 삶이 주는 가장 값진 경험을 이제는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